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에 대한 부분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종목하고 시황에 대한 부분들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설명드릴 게 좀 많아서 그렇게 한번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우리나라 이슈로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죠. 내일까지 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일단 미국 증시가 일단 상승을 해줬어요. 상승을 해준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요 기사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흐름들 보시면 역사적 인플레도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흐름들이 있었느냐?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 지표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근데 1982년 이후에 역사적인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그 금융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미 알려진 리스크는 더 이상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드렸죠. 그런 흐름들과 일맥상통한 흐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PI 지표가 7%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게 82년 6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데 사실 지난 뭐 4.9, 5.5 뭐 이렇게도 나왔었는데 더 올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올라간 이유가 중고차 가격. 왜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날린 게 뭐예요? 우리나라도 요새 여러분들 중고차 가격 보니까는 뭐 신차 가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 수준인 것 같던데, 제 주변에 지인분이 그 기아 자동차의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산다라고 해가지고 12월 달에 예약을 한 거예요. 3월 달에 나온다고 합니다, 차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옵션을 빼고 사면은 더 빨리 나오고, 아니면은 먼저 출고해주고 나중에 옵션을 달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지금 영업을 한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작년 중순부터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고차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강하게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고, 결국에는 또 무슨 얘기가 한편으로 나오냐면 인플레 잠정론 나오는 월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 주느냐? 일단 7%라는 단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냐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1월 달에 지금 1월 달 경제 12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거죠. 1월 달에. 그러면은 20년도와 비교했을 때 21년도가 어땠는가? 21년 12월 달 어땠는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7%를 상승을 했으면 21년도 대비 22년도는 7%나 상승을 또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이 인플레에 대한 극에 달한 상황이고, 이 인플레로 인해서 연준이 지금 물가를 내리기 위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기를 그대로 1년 뒤로 흘려서 보내면 어쨌든 연준이 지금 뭐 금리를 내년에 뭐 3번 올리냐 몇 번 올리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이 인플레 속도가 유지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꺾여 내려가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 시장은 안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저 효과도 있었죠. 우리 지난번에.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폭삭 주저앉으니까 경제가 여기 기준으로 이만큼을 주저앉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0% 가라앉았어요.
근데 여기서 10% 상승을 해도 이만큼을 회복한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10%에 대한 단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종합해 보면 시장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연준 위원인 파월 의장이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연준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을 기준을 잡을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고용 지표고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물가. 근데 지금 고용 지표는 아직 좀 부진한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물가가 난리가 났죠.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 고용의 포커스를 조금 웨이트를 줄이고 물가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됐을 때 시장에 우려감스러운 부분들도 한편으로 있지만 낙관론도 존재하더라라는 점들을 특징적으로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오늘 만기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이면 금통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굵직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옵션 만기를 보면요. 옵션 만기일 때는 어저께 흐름들하고 같이 봐야 될 텐데 어저께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이 금융 투자가 코스피에서 매도로 스위칭이 되고 매수로 스위칭이 되고 선물이 매도로 스위칭되는 그 시기를 한번 보자. 그때 주가는 강하게 오를 겁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금융투자가 5,900억, 선물 쪽에서는 1조 2천억 원어치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1.5% 상승을 했죠. 물론 더 올라가 좀 좋았겠는데 최근 흐름들에 비하면 1.5% 강한 상승이 나와준 부분이죠. 그런데 어제의 이 상승에서 제한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시면은 종가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삼성전자는 어제 보시면은 종가가 보합권에서 끝났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보시면은 0.39%만 상승해주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종목이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종가가 고가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왜 못 움직였느냐? 오늘 있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영향이 이어지는 모습이고 옵션 만기일 때는 그동안에 좀 눌러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강하게 빼고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오늘은 상단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의 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박스권 자리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수급적인 것도 그것을 좀 비춰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들 매도하고 있고 외국 기관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수 연속 들어오고 있고 선물 쪽에서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매수로 들어오고 있고 반면에 또 옵션에서는 오늘 만기일인데 외국인이 콜 매수, 푼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푼 매도, 콜 매수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상방 옵션에서는 그다음 선물에서는 하방, 반대로 기관은 상방. 결국에는 옵션 시장과 선물 시장의 수급과 현물 시장 이 세 가지의 수급이 모두 얽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방향성이 한쪽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죠. 그리고 환율도 지금 보시면은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들도 나타나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결제량을 체크를 해보면 좀 더 디테일할 텐데 지금 보시면 미결제 증감률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여기서 외국인 매도도 매수 포지셔닝에 대한 청산 수준이지 하방으로 공격할 만한 포지셔닝으로 나타나주고 있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정은 크게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 조정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분할 매수 자리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코스피 종목들은 그런 기회들로 잡아보셔도 좋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선물시장 영향을 좀 덜 받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매도세가 12월 29일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개인들이 여전히 매수하고 있죠. 지난번에 대주주 양도세 물량 피한 모습들에 따른 외국 개인 수급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배당락에 따른 매도도 여전히 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게 연속성이 좀 있다 보니까는 코스닥은 좀 제한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하락 개수가 800개가 좀 넘어가고 코스피는 대등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이가 현재 구간에서 나타나주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자리에서 코스피가 확 쏟아져 버리면 코스닥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코스피가 버텨주고 있다라면 코스닥도 일시적으로는 좀 흔들림이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뭐 시장을 경계해야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 우리가 다음 흐름들을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금리입니다. 이제 내일 또 굵직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강하게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은 뭐 채권 전문가들은 1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채권 전문가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보통 시장 참여자들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을 볼 때는 금리를 또 올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주열 총재가 이제 임기가 3월 달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남았어요. 근데 자기 임기 동안에 또 추가 금리 인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유력한 얘기들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이냐? 사실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시장과의 격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의 금리를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2021년 7월 달에서 8월 달 넘어갈 때 한번 인상을 했고 10월 달, 11월 달 넘어갈 때 인상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상을 하면 1.25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0.2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0.25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 3월 달부터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0.75% 격차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올해 가능성은 없잖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어떤 현상을 보일 것이냐? 물론 좀 자금이 마르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의 금리 인상이 당장 큰 문제를 가져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된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제 추세적으로 전망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은 미국의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의 대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고 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항상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는 떨어졌느냐? 한 번 올릴 때는 충격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의 흐름들에서는 재차 안정세를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나라 오늘 만기일에 대한 변동성이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신다라면 시장에 대한 분위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상해 종합 증시도 소폭 약세, 일본 증시도 오늘 뭐 0.8% 조정 국면이죠. 항생은 상승한 중이고,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도 그렇다 할 만한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좀 지켜보신다라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목별 대응하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나눠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황 이렇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도록 해보세요.